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원욱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 책이 오후에 나와가지고 일단 그 자료 받으셨죠? 오늘 첫날은 프린트로 하고요. 아마 3교시 끝나고 책이 올 것도 같고,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각 칼라인데 대부분 흑백으로 돼 있죠. 그리고 책은 칼라로 돼 있으니까 자, 책하고 그 다음에 또 자료가 2개 더 있죠. 그 두 문자 자료 있죠? 두 문자 자료 그거 표로 돼 있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형법 조문이에요. 형법 조문은 계속 찾아볼 거니까 여러분들 그 수업 때 집에 놓고 오지 말고 꼭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면 제가 그 읽어보라고 시킬 거니까요. 꼭 가지고 오시 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날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제 이름은 이제 김원욱이고요. 앞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전자칠판으로 할 겁니다. 고추기 앉은 학생은 저쪽 보면 돼요, 그죠? 이렇게. 제 김원욱이고요. 그래서 제 책을 이제 김원욱의 원자를 따가지고 뭐 원기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원자를 따고요. 자, 일단 제 카페가 있는데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네이버 카페.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김원욱 경찰학교라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가입을 해주시고, 질문 있거나 그런 분들은 일단 글 올리면 됩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질문할 필요 없죠. 여기다가 직접 찾아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 형사법 연구실에 제가 항상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언제든 녹화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와서 쉬는 시간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고, 끝나고 나서도 질문해도 괜찮고, 상담할 게 있으면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여기 직접 찾아오시고, 요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 있거나 인강생들이 이제 질문하는 난이 이 카페예요. 여러분들 직접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헌법하고 이제 체력 같이, 제가 이제 형사소송법도 같이 할 겁니다. 형소법도 같이 해서 이제 형법이랑 형사소송법 합치면 형사법이죠. 형사법 이제 강의 할 겁니다. 이렇게 체력도 같이 하고 있어요. 체력도. 그래서 요새 이제 체력을 월, 수, 금 그래서 저녁 10시에 그 400 이후에서 체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운동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수업 끝나면 어디서 공부합니까? 작업실 4층? 그렇죠. 그 공부를 하고 있다가 월수금 저녁에 10시쯤 모시면은 그 400 이후 와서 같이 운동할 거예요. 이거 수업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따라오세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수업 끝나고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는 이제 강의를 처음 듣기 때문에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테니까 제가 수업 끝나고 오늘부터 몇 명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상담할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한 명씩 해도 되고 여러 명씩 해도 되고 제가 매일 상담할 겁니다. 끝나고, 수업 끝나고. 자, 오늘은 수업 다 끝나고 그냥 남아서 따라오세요. 잠깐. 나도 따라오세요. 그럼 제가 올라가서 400 보여주고 어떻게 한다 말씀드릴게요. 체력 꼭 해야 돼요. 내년 1차 때 체력 기준 강화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2차 때는 체력이 바뀌어요. 완전. 바뀌어서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체력을 지금부터 꼭 하셔야 돼요. 자,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톡방도 있어요.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원욱 경찰학교 똑같아요. 여기 네이버 카페도 김원욱 경찰학교고, 단체 카톡방도 여기 김원욱 경찰학교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자료도 받을 수 있고, 매일매일 일찍 나가요. 하루에 한 번씩 나가고 있으니까 같이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지사 올리니까요.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공지, 그죠? 여기 이제 금요일날, 그치. 원래 월수금인데 지난주 금요일은 운동을 쉬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다들 쉬어라는 의미로 체력 안 했어요. 공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공지 올라가니까 그 어쩌다 한번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쉰 거지 거의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매일 하니까요. 2개 가입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기본 강의니까 이제 법학의 기초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대법원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판례 찾는 법도 알려드리고. 자,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법원 건물이에요. 대법원 건물인데, 대법원이 어디에 있어요? 대법원이 인천에 있어요? 춘천에 있어요? 인천에, 춘천 몰라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어. 서울 강남에 있어요.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대법원 건물이. 그러니까 대법원 홀이에요. 대법원 홀.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정의 여신상이에요.
정의 여신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안 가본 학생들을 위해서 견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외국에 나오는 정의 여신상인데 우리나라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외국에 놓은 정의 여신상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저울이 있죠. 저울이 있고 여기 칼이 있죠. 자, 칼이 있고 지금 보면은 눈을 가리고 있어요.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입관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생겼고 못생겼고 나이가 많고 적고 남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눈을 가리고 선입관을 없앤 채 너하고 두 사람의 말을 여기 시소에다 넣고 저울에 넣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두 사람의 말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말이 맞는 거고 얘가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을 보지 않고 선입관을 갖지 않고 칼로 쳐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선입관이 없어야 되니까 눈을 가렸고요. 이거 저울로 재서 비교 형량이랍니다. 비교 형량. 네 말과 네 말을 잘 비교해서 네 말이 맞다, 저울이 기운다, 네가 틀렸다, 그럼 얘를 칼로 쳐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의 여신상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외국의 정의 여신상이고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만 좀 달라요. 외국은 다 눈을 가렸는데 우리는 여기 잘 안 보여요.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여기 눈을 가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외국에 비해서 딱 비교 형량 단칼에 자르지 않고 그 사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셨어요. 그럼 그럴 수 있겠네요. 너는 여자였어. 그럴 수 있네. 너는 장애인이었어?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상대방을 온정적인 시선으로 상대방 형편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눈을 떴습니다. 우리나라 건. 그리고 칼로 친다는 의미보다는 역시 우리나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딱 비교해가지고 네 말이 틀렸고 네 말이 맞으면 틀려서 무조건 칼로 쳐내는 게 아니고 책을 펼쳐 설명해 줍니다.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였잖아. 책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 외국보다는 좀 온정적인 시선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다르죠? 네.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에 있는 여신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대법관들이 쭉 앉아 있어요. 예, 대법관 쭉 앉아 있는데 대법관은 총 14명이에요. 13명일 때도 있고 14명일 때도 있었는데 현재는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14명입니다. 14명. 맞죠? 그래서 이제 14명이 다 모여서 하는 재판을 뭐라고 하냐면 전원 합의체라고 그래요. 14명이 전원이 다 모여서 합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법원이 맡는 사건이 1년에 한 10만 건 이상의 사건을 맡는단 말이에요. 그럼 10만 건 사건을 전부 다 14명이 다 같이 재판하면 좀 비효율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3명 이상 부를 나눕니다. 14명이 이제 3명 또는 4명씩 나눠 주로 3명씩 많이 해요. 그래서 4명이 할 때도 있긴 한데 3명 이상이니까 주로 3명이 많이 해요. 한 3명 정도가 사건 하나를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해요. 그래서 요 3명의 법관이 이제 A하고 B하고 C하고 이 3명 법관이 재판을 하는데 만약에 이 3명의 의견이 다 일치하면 일치하는 대로 법정 의견이 되는 거예요. 그죠? 법정 의견. 그죠? 법정 의견이 되는 거고 만약에 견해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견해가 다르고 얘네들은 유죄라고 보는데 얘는 무죄래. 견해가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다수 의견이 그 법정 의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치하면 일치하는 대로 법정 의견. 그 다수와 소수가 있으면 다수의 의견, 두 사람의 의견이 법정 의견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3명이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대법원에서 이제 판례를 내는데 이 판사가 이제 예전에 판단했던 예시예요. 같은 사건에서 판시한 예시인데 이 예전에 있던 판례에 따르면은 여기 사건에 이제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원래 유죄였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었을 때 과거엔 얘를 유죄로 처벌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단 말이죠. 바꿀 필요가. 그럼 예전에 있던 대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이 3명이서 막 바꿔버리면 안 되겠죠.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판례를 견해를 변경하거나 바꿀 때 3명이서 못 바꿔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전원이 다 합의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판례를 주로 이제 전원 합의체라고 그러고 줄임말로 전합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전원이 합의했다는 말은 기존 판례를 바꿨다는 거예요. 바꿀지 말지를 심사했다는 거니까 우리가 판례의 번호를 볼 때 전합이라고 넣으면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판례랑 입장이 완전 바뀌어버렸으니까 시험이 잘 나오겠죠. 자, 얼마 전에도 그저께 전합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우리가 배울 건데 그 기존 판례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왔어요. 그저께. 그건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이렇게. 자, 일반적 재판은 몇 명이 한다고요? 3명.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때는 14명 전원이 합의해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대법원 홈페이지예요. 대법원 홈페이지. 그래서 뭐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대법원 치면 여기 나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예요. 자,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잘 안 보이나? 그 왼쪽 맨 위에 보면은 대국민 서비스라고 써 있어요. 대국민 서비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여기 뭐 주요한 판결들, 뭐 새로운 소식들, 주요한 판결에 이제 판례 속보가 막 뜨기도 해요. 최근 판례들. 이렇게. 저기서 이제 대국민 서비스로 들어가면 돼요. 서비스로 딱 들어가면은 요게 나와요. 대국민 서비스 딱 들어왔죠? 자, 대국민 서비스로 딱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서 자, 여기입니다. 여기 종합 법률 정보. 종합 법률 정보 여기 클릭하면 돼요. 여기로 딱 들어가면은 이제 판례를 검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러면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컴퓨터에 항상 이거 떠 있어요. 판례 검색하느라고 항상 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신 선고된 최신 판결들도 쫙 날짜별로 쫙 들어가 있고요. 쫙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 판결. 막 신문에 기사가 나거나 유명한 사건들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화재 판결 그래가지고 따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 판결 번호를 보니까 2022년 10월 14일 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이게 10월 14일 날 그 선고된 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 근데 뒤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안 보일까 봐 써주는 거예요. 2022 다 24 67 57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선고된 날짜고 요 뒤에 게 뭐냐면 사건 접수 번호입니다. 사건 접수 번호. 그래서 2022년도에 접수가 된 사건으로서 2022년 10월 14일 날 판결에 선고가 된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사건 접수 번호예요. 그래서 야, 24만 6,757번째 접수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죠. 사건이 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민사 대법원 판결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다. 그리고 합쳐서 사건 번호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건 번호를 쓸 때 여기 다도 있고 도도 있고 그런데 이 사건 번호로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방법원은 1심이죠.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그래요. 그걸 기역, 디귿, 니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형사 사건은 모음으로 5를 써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자음은 1심, 2심, 3심이고 여기 형사 사건은 5, 모음으로 5를 씁니다. 그리고 행정 사건은 우. 이거 책에다 있어요. 지금 여기는 따로 없나? 여기는 이제 본문부터 나와 있는데 교재 받으면 책에다 써 있어 앞에. 교재 맨 앞에 다 써 있어요 이거. 필기 안 해도 됩니다. 형사 사건은 모음이 5를 쓰고요. 행정 사건은 우. 민사 사건은 아를 써요 이렇게. 요 세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라고 써 있죠. 다. 네, 그러면 자 2022 다 24 67 57 그러면 2022년도에 2만 4천 번째로 이제 접수가 되는 사건인데 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보면서 이 판결은 지방법원 판결이에요, 고등법원 판결이에요.
대법원이죠. 어떻게 알았어? 보기에 정답이 없어. 그래서 그 디귿이니까 대법원 판결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모음이 아로 돼 있죠. 무슨 사건이에요? 민사 사건이죠. 그래서 2022년도에 민사 사건으로 민사 대법원에 그 24만 번째로 사건이 접수가 된 사건이다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써 있죠. 2021도 만 46 있으면은 도라고 돼 있으니까 디귿은 대법원이고 오는 형사 사건이죠. 그래서 그 2021년에 대법원 형사 대법원에 만 46번째로 사건이 접수가 된 사건이다 이거예요. 사건이 접수가 되어서 판결 선고된 거는 2022년 10월 14일 날 선고가 된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판례들은 전부 다 이제 형법 판례하고 그 형사소송법하고 합치면 형사법 그러는데 요 형사법 판례가 다 모음으로 오를 써요. 다 오를 쓰고 그다음 여러분들은 이제 경찰학과죠. 네, 경찰학 가면은 경찰학하고 행정법 같이 배우죠. 그 행정사건은 전부 다 우를 씁니다. 다 우를 써요. 네, 기타 이제 뭐 등등등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는 민사 사건이고요. 그래서 형사 사건은 형벌 때리는 거고 행정법은 과태료 때리는 거고 민사 사건은 민간인들 간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률을 찾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법제처 들어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는 대법원 그 국민서비스사업 하나는 법제처입니다. 법을 만드는 데입니다. 여기가. 법제처는 이제 초기 화면 들어가면은 바로 검색란 바로 떠요. 여기다 법을 치면은 이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그 집에 가서 그 컴퓨터로 찾아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요건 일반적으로 앱이 있어요. 자, 핸드폰 꺼내 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어폰은 딱 깔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말고 이거 깔아두세요. 그래서 그 다운받는 데 있죠. 뭐 플레이인가? 플레이스토어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가셔갖고 요거 국가법령정보 검색해 보세요. 자, 국가법령정보 그러면은 요거 떠요. 그림이 요겁니다. 요거 요 그림. 그래서 앱을 설치하세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맨 그 다운 받아가지고 그 맨 바탕화면 앞에다 딱 넣으세요. 넣고 그 수업 때 이제 이거 그 조문을 가지고 와도 좋고요. 그 앱을 깔아놓고 그거로 이제 검색해도 됩니다. 이제 깔았으면은 거기다 뭐 검색해야 돼요? 형법 검색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검색란이 나오죠? 형법 써가지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쭉 검색해가지고 그걸 내가 찾기에 딱 넣어놓으면은 항상 찾을 수가 있어요. 항상 법을 보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깔아두시고 이거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예, 국가 운영하는 앱이니까 이상한 거 없어요. 깔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형법 강의에 관한 설명을 좀 커리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제가 신림동에서 그 경찰 간부 형법 강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량진은 이제 순경대상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신림동에서 이제 경찰 간부 강의를 하는데 이 경찰 간부 같은 경우는 1년에 50명 정도 뽑아요. 50명 정도를 뽑고 그 50명 중에 이제 거의 다 한 49명 이상이 다 제 강의도 합격했던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근데 경찰 간부도 가끔 학생들이 물어봐요. 순진 강의 같은 경우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 경찰 간부랑 순진은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죠.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딱 3번 강의합니다. 1년에 3번만 딱 강의해요. 그래서 기본서로 일순환 강의. 이때 뭐 기본부터 심화까지 강의를 다 해요. 그럼 다 해버리고요. 기본서로 이제 강의 1년에 딱 한 번만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기출문제집이죠. 원자가 김어록 원자예요. 그래서 형법 기출 총정리 여기 한 1500문제 정도 되는데 이거로 이제 이순환 강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개 강의하면 이제 다 강의는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책이 2개인데 기본서하고 기출문제 2개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강의 한 번, 기출 강의 한 번 하면은 강의가 다 끝난 거예요. 다 배운 겁니다. 더 가르칠 게 없다고. 자, 근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정리를 잘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요약 강의라고 이제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의를 해요. 1, 2, 3순환. 1, 3번 합니다. 3번. 끝.
자, 간부는 7월 달에 시험이 있거든요. 7월 달에. 그래서 대략 뭐 한 12월이나 1월쯤에서 일순환 하고요. 그 다음에 한 3, 4월에서 기술총론이 강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쯤에서 요약이나 모의고사 강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간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순경 강의죠. 자, 순경 강의 같은 경우는 1년에 시험이 2번이나 있단 말이에요. 2번이나 있기 때문에 요 강의할 때 기본서 강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공부를 처음 했던 학생들도 있고, 신림동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이 7월 달에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간부 같은 경우. 그럼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1년 과정이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년 7월 달 시험 볼 때까지 1년 과정이잖아요. 1년 과정이면 중간에 8월 달에 들어와서 다 공부를 시작합니다. 다 공부를 시작하고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1년 잡고 이때 학생들 전부 다 이때 공부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8월 달에 시험 끝나면 바로. 그래서 중간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커리가 그냥 딱딱 기본서, 기출, 요약, 문제풀이 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시험 같은 건 좀 다른 게 뭐냐면 시험이 2번 있잖아요. 예를 들어 3월 달에 한 번 있고 8월에 한 번 있고 시험이 2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시험 끝나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여러분처럼 시험 전에 1월 달에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순경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1년에 2번 있기도 하고 중간중간 새로운 학생들이 유입이 돼요. 노량진 특성상.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8월에 이제 커리가 1순환, 2순환, 3순환 커리가 시작이 되는데 막 11월 달에 와가지고 저 이제 경찰관부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라 그래. 내년 8월까지 기다려라. 커리가 이미 시작됐다. 너 중간에 들어와서 못 듣는다. 못 들어 강의를. 그럼 자기가 이제 그동안 지난 강의를 인강으로 들으면서 실강 따라가던 거 해야 되는데 11월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진행되는 실강 따라가면서 그 전에 지나갔던 일순환도 같이 인강 따라가면 옛날 거 복습도 하면서 지금 것도 따라가려면 버겁죠.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딱 처음에 들어와서 1년 동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1월 달에 지금 강의 들어왔다고 왔는데 학생들한테 이미 커리가 시작됐습니다. 다 그냥 기다렸다가 3월 달 시험 끝나면 6개월 커리 처음 그때 들어오세요. 그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들어오다 보니까 항상 초보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초보들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1년 시험이 2번이니까 이렇게 2번 돌아가요. 간부는 1년 한 번 돌아갈 때. 그죠? 그래서 그 강의를 2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본서 강의가 기본 강의가 있고 심화 강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기본 강의죠. 그래서 기본 강의 때 기초 개념을 쫙 배우고 요 기본 강의가 제일 중요해요. 요 기본 강의가 돼야만 심화를 따라갈 수가 있고요. 심화가 돼야 기출 강의를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형법은 논리를 배우는 학문이기 때문에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심화를 들으면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해야 이걸 따라가고 이렇게 잘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2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기출 강의 있고 그다음 요약 강의가 이제 내 친구라는 요약서가 있어요. 요거 이제 요약 강의 한 번 하고 여기 기본서랑 기출 배운 모든 거를 한 권책으로 다 얇은 책으로 다 요약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시험장 갈 때는 이제 요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요것만 있어도 돼요. 이것만 봐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동영 모의고사 보고 그다음에 최기판 이런 거를 이제 특강합니다. 자, 최기판은 뭐냐면 최신 판례, 최신 기출 해서 최기판이에요. 최기판. 자, 그럼 이제 이번에 나온 이제 김원훈 형법 4.1이 2022년 12월까지 이렇게 나왔던 모든 판례가 다 수록이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이 교재가 나온 다음에도 아까 봤다시피 판례가 계속 새로 나오고 있죠.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 8월 한 20일쯤 예를 들어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얘는 2차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교재가 나온 다음에 8개월 동안 새로운 판례가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최신 판례, 최신 기출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 그래서 그동안 책 나온 다음에 나온 것들. 그때 이제 최기판 강의할 때 그동안 나온 판례들을 싹 업데이트한 다음에 시험장 가야 돼요. 안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시험 잘 나와요. 이거 꼭 보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항상 책 개편 강의는 시험 한 달 전에 해요. 자, 올해 시험이 3월 25일 날 있단 말이에요. 1차 시험이. 그러면 올해 내년 시험이 1차가 3월 25일 날 있으면은 한 달 전에 넣은 판례까지 시험에 나와요. 한 달 전 판례까지. 그래서 한 2월 25일쯤에서 한 달 전쯤에서 강의를 잡아요. 책 개편은 항상 무료 강의입니다. 항상 이거 시험 때 듣고 업데이트 한 다음에 시험장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기본서, 기출, 요약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 최신 기출 판례, 업데이트해서 이제 요거 듣고 나면 이제 시험장 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 내년 1차 시험 보러 시험장 갑니까? 왜 안 가? 8월 시험 대비하는 거죠? 그럼 1차 시험은 안 가는 거죠? 가는 게 좋죠. 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장에도 그러니까 접수가 된 학생들은 이제 가는 게 좋아요. 가서 접수하고 나서 한번 공부가 안 됐어도 시험장 가서 그 시험 보는 현장이 이렇구나 하고 경험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1차 시험장 안 가고 2차 시험장부터 처음 가면은 당황해, 사람이. 그래서 시험장 가서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리는 게 내년 2차 시험이라 하더라도 1차 시험 접수해서 자기가 여기 꼭 한번 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아침에 분위기가 이렇구나. 시험 볼 때 이런 분위기구나.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시험 보는구나. 그거 다 경험해보는 게 좋습니다. 한번 경험을 한 다음에 2차 때 가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꼭 가셔야 돼요. 자, 근데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전라도에 살고 있다고 그래갖고 전라도 지원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집에 내려갈 거면은 자기가 사는 지역을 접수하면 되고요. 시험 볼 때 집에 내려가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난 노량진 계속 있을 거다 그러면 굳이 거기 지원할 필요 없이 서울 지원하면 되죠. 서울 지원해서 노량진 가까운 데가 시험 보고 오면 돼요. 이렇게 꼭 경험해보는 게 좋습니다. 1차 시험 아시겠죠? 1차 시험 공지가 이제 며칠 전에 떴어요. 3월 25일로 날짜 확정됐습니다. 그때 꼭 시험장 가보세요. 그 시험 보는 그날은 학원에 강의가 없어요. 이거 뭐 기본 강의 진행되고 있다가도 시험 보는 날인데 강의가 있을 리가 없지. 그날 휴강이거든. 휴강이니까 접수해가지고 시험장 꼭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형법의 이제 기초 개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법이라는 게 이제 형사처벌 되는 거예요. 아직 책이 없어. 책에 이제 맨 앞부분에 기초 개념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본진도부터 나와 있어요. 책에 있긴 있는데요. 책 받으면 앞에 있을 거예요.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형법은 형벌을 부과하는 법이에요. 근데 형벌을 그냥 부과하는 게 아니고 죄가 돼야 벌을 하겠죠. 죄와 벌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죄와 벌. 자, 그래서 죄가 이제 성립이 되면은 이게 유죄라고 말을 합니다. 유죄. 성립이 안 되면 무죄가 되겠죠. 성립되면 유죄, 성립 안 되면 무죄가 돼요. 이제 성립되는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 위, 책. 세 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구, 위, 책. 그래서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이게 죄의 명을 말합니다. 네, 죄의 명을 말해요. 자, 여러분들 조문 받으셨죠? 뭐 국가법령정보 어플 찾아봐도 좋고 오늘 종이로 받은 게 찾기 쉬우니까 찾아고 조문 한번 보세요. 조문. 자,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법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맨 앞에 형법. 그 다음에 시행되는 게 2021년 12월 8일 시행된다 써 있죠? 써 있고 제1편 총칙. 그 다음 이제 제2편이 각칙이에요. 각칙이 저기 쭉 뒤에 가보시면 87조 어디 있어요? 자, 87조 찾았죠? 87조. 자, 거기부터 이제 각칙이 시작됩니다. 각칙. 그죠? 87조부터. 그래서 1조부터 86조가 총칙이고 87조부터 각칙이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 쭉 맨 뒤로 가보세요. 자, 맨 뒤로 가면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칙 되어 있죠? 부칙. 그래서 형법이 총칙, 각칙, 이제 부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총칙은 일반론이고 각칙은 개별론이에요. 개별론. 그래서 그 제1조부터 가볼까요? 총칙 맨 앞에. 자, 맨 앞에는 이제 일반론 써 있습니다. 형법 서론. 그죠? 형법 서론에서 총칙, 형법 서론, 형법의 적용 범위 이렇게 돼 있고요. 제2장 가보면은 죄라고 돼 있죠? 죄가 뭐냐? 범죄 성립과 형의 감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제3장 넘어가시면 제3장 형벌의 종류와 경중 써 있죠? 41조 그렇죠? 그러니까 죄란 무엇이냐, 형벌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일반론이 쭉 써 있어요. 총칙에. 그다음 각칙에 가 보면은 이제 87조부터 이제 거기 이제 각각 개별적인 죄가 쭉 써 있어요. 자, 내란죄, 그다음 외환죄, 뭐 간첩죄도 있고요. 그다음 250조 가볼까요? 250조. 아침에 처음 와가지고 막 찾기 힘들지. 자, 찾았습니까? 250조. 자, 제250조에서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동그라미 1이 있죠? 그 제1항 그럽니다. 제1항. 그래서 제250조 제1항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2는 제2항이겠죠? 그거 읽어보세요. 1항이요? 제250조 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게 죄명이에요. 죄명. 그래서 250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살해한 자, 그래서 살인죄 구성 요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제2항은 존속살해죄죠. 존속을 살해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살인죄는 그냥 살인죄라고 그러고요. 존속을 죽이면 존속살해죄라고 합니다. 존속은 자기 아버지는 엄마를 말해요. 아버지는 엄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나오면은 구성요건이 죄명이다 생각하면 돼요. 죄명에 해당되는가를 법에서 찾아봅니다. 그래서 형법에 이제 87조부터 372조까지 개별적인 각각의 범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딱 만나면은 형법조문을 딱 찾아가지고 형법 몇 조에 해당되는 죄인지를 밝혀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훔쳤습니다. 그러면 죄명이 뭐예요? 살인죄요, 강간죄요? 절도죠. 훔쳤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랍니까? 형법전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봐서 여기 찾아보세요. 329조 찾아보세요. 법전을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처음에. 자, 329조. 자, 329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의 물건 절취한 자를 벌한다 써 있죠? 6년 이하 징역.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절도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절도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구의책이 있는데 구의책에서 구는 뭐냐면 형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한 죄인지 죄명을 먼저 찾는 거예요. 조문에서. 아시겠죠? 네. 이거는 297조 강간죄다. 329조 절도죄다. 250조 살인죄다.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게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이라는 게 상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법이에요. 넓은 법. 그래서 야, 너 약속 시간에 늦었잖아. 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왜 늦었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도 법이야, 법. 근데 그 법은 넓은 의미의 법이기 때문에 아까 법제처 보니까 국회가 만든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포함해서 상식을 말합니다. 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상식에 맞지 않잖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명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상식에 위반되면은 일단 두 개가 인정돼요. 구하고 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자, 구하고 위를 합쳐서 뭐라냐면 행위 불법이랍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나쁘다 하는 거예요. 행위가 나쁘다. 자, 네가 사람을 죽였지. 살인죄에 해당되고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으니까 넌 행위가 나쁘다 보는 겁니다. 행위 불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다음에 합쳐서 불법이라고 그래요. 예, 구랑 위를 합쳐 불법이란 말합니다. 불법이야. 그리고 자,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자. 예,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불법과 책임으로 나눠져 있는데 불법을 구랑 위로 나누고요. 몇 조에 해당되는 행동인지 상식 위반인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책임은 사람이 나쁘답니다. 사람이 행위가 나쁘다,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구의책을 따지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인간의 행위.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한해서 우리가 죄가 되는 걸 따져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고 있는데 여학생인지 인강생이 뭘까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학생이 자고 있는데 막 그 비를 맞고 막 몸이 축축하게 막 비를 맞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어서 깼어요. 딱 깨니까 누가 나를 핥고 있어. 밤에 자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막 핥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를 핥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키우는 애완견이야. 걔가 나를 핥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얘를 이제 그 강제추행죄로 재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물은 안 된다고요, 동물은. 그러니까 걔가 나를 핥고 있는 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정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요. 일단 재판을 청구해야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할 텐데 재판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인간이 아니면 탈락. 그래서 인간행위가 아니다 그러면은 구, 위, 책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면 그 다음 평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때 인간의 행위로 평가될 때 한해서 구가 있는지 위가 있는지 책임이 되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잠을 잤는데 이제 막 끈적끈적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떤 남자가 내 목을 핥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자, 그럼 먼저 여기 이제 우리가 그 경찰 신고해야지. 경찰 신고해야지. 신고할 때 죄명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죄명부터 찾아야 되는데 어떤 남자가 나를 핥고 있어. 자고 있는데. 그럼 죄명이 뭐예요? 강제추행입니다. 그래서 죄명이 강제추행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 딱 찾아가지고 298조거든. 298조에 강제추행죄 죄명에 해당된다. 먼저 찾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가 나를 막 핥고 입에다가 막 침 질려고 키스를 하고 있단 말이야, 나한테. 그죠? 자, 그럼 일단 죄명에 해당되는 행동을 했는데 그게 상식에 어긋나는지를 한번 또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이 남자가 왜 나한테 침을 질질려고 있었냐면은 내가 물에 빠졌었거든.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를 구조해가지고 나한테 인공호흡을 하다 보니까 가슴 누르고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데 침이 많은 남자라 흘렀던 거야, 이게.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침을 흘렸지만 나를 구하려고 한 거죠. 구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하는 행동은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행동을 했는데 상식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구조하려고 한 거니까. 사람 구하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자, 구성요건에 해당되는데 위법성이 없어요. 그럼 책임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게 두 개가 있어야 불법이 인정되는 건데 구는 있지만 위가 없으니까 불법이 인정되지 않아요. 자, 그럼 행위가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가 사람을 구하려고 한 거니까 네 행위가 나쁜 건 아니다. 책임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아요. 자, 그다음. 자, 이제 남자가 여자를 핥았어요. 추행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구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적으로 음란한 놈이를 핥은 거예요, 놈이. 그죠? 위법성도 인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가 나쁜 거죠. 행위가 나쁘다 인정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임 평가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이제 너의 행동이 나쁘다 평가가 됐고 이제 사람이 나쁜지를 평가해 봐야 되는데 얘가 5살짜리 꼬마애야. 그죠? 우리 옆집에 산 5살짜리 꼬마애가 날 너무 좋아해 갖고 난 누나가 좋아 하면서 밟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네 행동은 나쁜 건데 이 꼬마애한테 얘를 재판 청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살 이하의 14살 미만의 사람이 하는 경우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만한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해서
행위는 나쁘지만 너 사람을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없다 봅니다.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봐요. 자,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따져보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면 구, 위, 책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 하나에서 구를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구가 없다 그러면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 안에서 구가 있을 때 위법성을 따지는데 위법성이 없으면은 불법이 없는 거예요. 따지지 않습니다.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어도 여기 없으면 이게 다 뭐예요? 무죄. 무죄. 자, 그럼 이제 유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세 개 다 있어야지. 그죠? 다 있을 때 유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순서대로 따집니다. 순서대로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죄면 어디에 해당되죠? 살인죄에 해당되죠. 250조 해당된다 이겁니다. 근데 정당방위로 죽였어. 정당방위로 상대방이 먼저 나를 죽이라고 하니까 정당방위로 죽인 거예요. 그럼 행동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식 위반이 아니라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말을 써요. 이렇게. 자, 위법성이 조각나서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들어있는데 인간의 행위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구성요건이 없으면 위법성을 판단 안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위법성이 없다는 거는 인간 행위 맞고 구성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책임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책임은 있어요, 없어요? 어? 그치,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면 책임은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닙니다. 판단하지 않는다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예요. 판단 안 했으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거. 책임 조각이래. 책임 조각. 너는 책임이 조각되는 행동을 했어. 그러면 책임 조각이라는 거는 인간의 행위가 맞죠? 구성요건의 해당성 있는 거예요. 위법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책임평가 들어가지. 그죠?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이 없으면 책임평가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책임이 조각된다는 거는 그 전에 있던 건 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 없다는 거는 그 전에 건 다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차례대로 평가합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이 법학은 항상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순서가. 자,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의책 다 있으면은 이제 유죄가 된 거고 제가 선입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또 잘 봐야 되는데 이 법학은 이 말 한 글자 한 글자 때문에 의미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구성한다. 범죄에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러면 조문에 써 있는 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근데 구성한다, 해당한다 이런 말 써도 위법한지 책임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릅니다.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죄가 성립한다 그러면 유죄가 된다 그러면 구, 위, 책 세 개가 다 있을 때 유죄란 말 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유죄가 됐다고 항상 처벌하는 건 또 아니야. 죄가 되더라도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차례대로 따져봐야 돼요. 죄와 벌 차례대로. 자, 일단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죄가 돼야 벌을 하는 거고요. 죄는 구, 위, 책 이렇게 세 나눠봅니다. 구, 위, 책. 1, 2, 3 아시겠죠?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 자, 다음에 이제 법정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법정형. 아까 250조 찾아봤죠? 250조 가보세요. 자, 250조가 이제 면접시험 기출이에요. 면접 때 기출인데 전에 형법 250조가 그 무슨 죄인지 아나? 시험에 나왔어. 살인죄예요, 살인죄. 자, 250조 찾았죠? 제 1항 가보면은 자,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럼 법관이 이제 형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법정형. 법에서 정해놓은 형벌. 그죠?
법에 써 있잖아. 법에서 정해놓은 형벌. 그래서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 그러면 심표가 돼 있죠. 심표. 심표를 뭡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사가. 그래서 네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되게 넌 형벌 센 거 부과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사형. 너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판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병과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병과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과 나란히 병자인데 함께 부과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처단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처단형이 뭐냐면 실제 처벌되는 형벌 겁니다. 실제 처벌되는 형벌. 그래서 이제 5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실제 처벌이 될 때는 판사가 봐서 형벌을 깎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기로는 5년 이상 처벌하게 돼 있다. 근데 너는 정상 참자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반으로 깎아주겠다. 그러면 실제 처벌되는 범위가 반으로 깎여서 2년 6개월 이상으로 반 깎일 수도 있어요. 실제 처벌되는 범위를 처단형 그럽니다. 자, 그다음 이제 법정형하고 이런 거 보면은 형벌의 범위가 쭉 써 있죠. 5년 이상의 징역이지 몇 년인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5년 이상이다 그러면 5년 이상 징역 중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형벌을 선고하는 게 선고형 됩니다. 선고형. 근데 우리가 이제 성인에 관해서는 정기형을 부과합니다. 성인은 정기형. 기간을 정확하게 정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징역 3년, 징역 10년, 징역 9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19세 이하를 소년이라 그러는데 소년은 부정기형을 합니다. 부정기형. 그래서 형벌의 기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딱 몇 년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너는 징역 2년에서 5년 정도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선고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년에 대해서 성인은 정기형인데 소년은 이렇게 부정기형 부과한단 말이에요. 범위를 정해서. 자, 고의는 뭐냐면 그 소년이 교육을 노리고 하는 거예요. 교육을. 자, 성인 같은 경우는 그냥 몇 년 딱 때리는 거예요. 너는 징역 10년, 너는 3년 딱 때리고 소년 같은 경우는 19살 미만이니까 아직 고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고등학생은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너 이번에 절도죄를 저지르고 뭐 사람을 때리고 강도를 했는데 네가 너한테 내가 징역 2년에서 5년을 선고하겠다. 그럼 언제 2년이고 언제 5년이야? 네가 소년원에 들어가거나 교도소에 가서 그 교정시설에서 교육을 잘 받으면 2년 만에 그냥 빨리 풀어주는 거고 네가 이제 교도소 가서 교정 성적이 안 좋으면 최대 5년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도소 가는 이제 A 입장에서는 말 잘 듣고 빨리 나가고 싶겠죠. 그래서 교육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선고합니다. 소년들은 이렇게 선고해요. 자, 법정형이 뭐죠? 법에 써 있는 거, 법에 정해둔 거. 처단형은 뭐예요? 판사가 깎아줘서 실제 처벌되는 형벌의 범위. 그 다음에 선택형은 뭡니까? 심표죠, 심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심표. 병과형은 뭐예요? 병자, 나란히 병자입니다. 나란히 부과한다. 징역과 벌금 둘 다 같이 부과한다 이거예요. 병과 함께. 자, 그리고 성인은 어떻게 선고하죠? 정기형. 정확한 기간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소년은 부정기형. 기간이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기간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교육 효과 때문에.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40조. 자, 이제 지금부터 찾는 조문들은 그 조문에 체크 다 하세요. 이제부터는 40조 체크. 형광펜으로 40조 형광펜 칠해도 좋고 뭐 볼펜으로 별표 쳐도 좋고 이제부터 찾는 조문들은 다 중요한 조문들이에요. 자, 40조, 41조, 42조 세 개 다. 뭐라고? 40조 체크, 40, 41, 42 세 개. 40, 41, 42. 그거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형법에 갑자기
두려움이 앞서지. 형법이 372조까지 있는데 도대체 몇 개나 외워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외워야 될 조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외워야 될 조문은 많아야 10개, 20개 안 돼. 안 되고 지금 제가 꼭 필요한 것만 체크하니까 체크한 거 10개에서 15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많지 않아요. 자, 40조 상상적 경합법. 자, 제가 몇 개래요? 제는 여러 개. 여러 개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쓰세요. 수개라고 표현합니다. 수제. 한자인데 지금도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많이 써요. 팔을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죄를 수제라고 그럽니다. 수개의 죄. 여러 개의 죄를 수제라 그래요. 자, 근데 행위는 하나라죠. 행위는 하나죠. 행위는 하나. 그래서 1타 3피죠. 그 쓰리고 있잖아. 그 쓰리고 할 때 1타 3피, 1타 2피, 1타 4피 그런 말이요. 상상적 경합법. 자, 제가 보겠습니다. 자, 갑이 이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는 하나, 둘, 세 명이에요. 먼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그 죄의 수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행위의 수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럼 A, B, C 세 명을 죽였어요. 그럼 살인죄 죄의 수는 몇 개입니까? 세 개겠지 뭐. 세 명 죽였으니까. 죄는 세 개란 말이에요. 자, 행위는 몇 개였을까요? 행위는 몇 개였을까? 일반적으로. 갑이 A하고 B하고 C 세 명을 죽였대. 그러면 죄는 세 개가 됐는데 행위는 몇 개일까요? 왜 여기 맞춰서 하나라고 그래? 세 개겠지. 세 개겠지. 아, 죄가 세 개면 행위가 세 개겠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죠? 자, 이제 갑이 A는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리고 B는 칼로 목을 거버렸어. 칼로 목을 죽였습니다. C는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태워 죽여요. 태워 죽였어. 아, 잔인합니다. 아주. 그래서 A는 총을 쏴 죽이고 B는 칼로 목을 썰어 죽이고 그다음에 얘는 태워 죽였대. 그죠? 그러면 이제 총, 칼, 태워. 그러면 행위가 세 개잖아. 세 개죠? 그래서 제가 세 개면 행위도 세 개인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죠? 자, 절도죄가 세 개입니다. 절도죄가 세 개면 절도 행위는 몇 개겠어요? 세 개겠지 뭘. 그죠? 그래서 별말이 없으면 그 죄가 세 개면 행위도 세 개인 거예요. 별말 없으면. 그걸 우리가 이제 그냥 경합법 무려. 경합법이라도 그러고 앞에 이제 실체적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해요. 실체적이라는 말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죄가 세 개인데 행위가 하나래. 이게 특이한 거죠. 특이한 거죠. 특이하니까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40조에다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행위로 세 명을 죽이면 상상적 경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실체 범죄인 하나인데 상상적으로만 제가 세 개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실제 범죄 사건 하나인데, 그죠? 하나 행위로 제가 세 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행위로 한 번에 탁, 한 번 행위로 세 명을 동시에 죽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폭탄이요. 폭탄 던지면 되잖아, 폭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때 폭탄 하나를 던지면은 행위 하나잖아요. 근데 폭탄 터지면 여러 명 죽잖아. 그게 상상 경합이에요, 상상 경합. 그래서 한 번 던져서 여러 명 죽였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 A하고 B하고 C를 이렇게 나란히 세워놓고 갑이 총을 쐈다고 관통한 거예요. 세 명을 관통. 그러면 행위는 하나인데 세 명 죽였죠. 1타 3피. 그게 상상적 경합입니다. 상상적 경합법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죄 행위 나눠서 죄가 세 개, 행위가 하나면 상상적 경합법. 죄도 세 개, 행위도 세 개면 그냥 경합법 또는 실체적 경합법 이렇게 말을 써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올 때에는 행위가 하나로 이제 1타 3피가 나오게 되면은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 처벌합니다.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체적 경합법이 될 때에는 절반을 가져갑니다. 자, 이것도 한번 좀 볼까요? 이건 체크하지 마시고 38조 가보세요.
자, 38조. 자, 먼저 37조에 경합범위라 돼 있죠? 37조 체크. 37조 되게 중요한 점. 경합범 이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38조에 가 보면 경합범위 처벌 예에 써 있죠? 그 제 1항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제 1항이에요. 체크할 필요 없고. 1항. 그래서 제 1항에 보면은 이제 1점, 2점, 3점 이렇게 돼 있죠? 그 1호, 2호, 3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거기 38조 제1항 2호를 읽어보세요.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에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에게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자, 합산은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더하는 거. 하는 거죠. 합계니까. 이제 자, 거기 보면 이제 밑줄 쳐보세요. 거기 어디냐면 가장 무거운 죄 밑줄 하시고 그다음에 2분의 1까지 가중 밑줄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40조에는 어떻게 처벌한다고 되어 있었죠? 가장 무거운 죄였죠? 40조에도 밑줄 가장 무거운 죄 밑줄 40조에 가장 무거운 죄 밑줄 됐죠? 자, 문제 한번 내볼까요? 자, 갑이 이제 폭탄을 던졌습니다. 폭탄을 하는 이제 던졌단 말이에요. 던져갖고 여기 있던 A는 죽었어요. 거의 유리창이 파손됐습니다. 그렇죠?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사람은 죽고 유리창 깨졌단 말이에요. 그럼 죄는 두 개죠. 살인죄와 손괴죄 제가 두 개예요. 두 개고 그 다음에 행위가 몇 개입니까? 하나죠. 하나. 1타 2피. 그죠? 1타 2피. 그러면 상경이에요? 실경이에요? 상경이죠. 방금 말 상경입니다. 상상적 경합범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살인죄와 손괴죄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고 처벌은 뭐로 처벌해요? 무거운 죄로 처벌한다죠. 그럼 살인죄와 손괴죄가 있으면 뭐가 더 무거워요? 당연히 살인죄가 무겁겠지. 사람 죽인 게. 그래서 살인죄로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처벌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얘가 폭탄을 던져서 A를 죽였고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 또 깼어요. 폭탄으로 사람 죽이고 돌멩이 유리창 깼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두 개고 행위가 몇 개예요? 두 개죠. 행위도 두 개, 죄도 두 개. 그러면 실체적 경합범위 됩니다. 실제는 빼도 돼요. 그냥 경합범위로 해도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처벌한다 있어요? 일단 무거운 죄를 뽑아야지. 38조 뭐라 돼 있어. 무거운 죄를 뽑아서 살인죄를 뽑아서 그냥 처벌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절반 가중 처벌해요. 절반 가중 처벌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 행위로 제가 두 개면은 무거운 죄 하나로만 벌하는 거고 두 개 행위로 제가 두 개가 되면 실적 경합범위인데 그때 무거운 죄를 뽑아서 원래 제가 두 개니까 행위도 두 개니까 절반 가중 처벌합니다. 자, 그러면 상경하고 실경하고 형벌이 더 높은 것은 실경이지. 무거운 것 뽑아서 절반 가중하니까. 그죠? 그래서 실경이 상경보다 형벌이 더 무거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 40. 이거 써놨네. 우리가 이제 그냥 경합범 그러면은 실체적 경합범인데 행위가 두 개고 죄도 두 개인 거예요. 2타 2피. 아시겠죠? 자, 무거운 죄를 뽑아서 절반 가중하랬잖아. 그죠? 상경은 그냥 무거운 죄 하나로, 실경은 무거운 죄 뽑아서 절반 가중합니다.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첫날. 자, 다음. 자, 이건 뒤에가 형벌론은 이제 배울 거고. 자, 41조 가보세요. 자, 41조에 이제 형벌의 종류가 있는데 그 순서 외워야 돼요. 순서. 첫날 이렇게 조금 있어요. 첫날. 자, 사역고예요. 사역고. 그다음 자격, 벌구, 과물 이렇게 됩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게 그 교도소에 가서 이제 형벌을 부과받는 건데 교도소 가면 이제 일을 시킵니다.
교도소험지 일을 막 시킨단 말이야. 일을 시키고 하루 일당 10,000원 줘요. 하루 일당 10,000원. 자, 네가 이제 죄를 짓고 형벌을 받고 교도소에 갔을 때 네가 사역의 고통을 겪는다. 교도소 와서 일을 한다. 넌 자격도 없다. 상실 정지가 된다. 그리고 대신 하루 일당 10,000원씩 받으니까 돈은 벌고 갈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도소 가면은 사역의 고통이 있긴 하지만 사역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고통이 있긴 하지만 돈은 벌고 갈 수 있어. 벌구과물 아시겠죠? 이거 잘 속입니다 이거. 벌구과물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이게 형벌인데 요 형벌의 공통점이 있어요. 글자 수가 짝수죠. 2글자, 4글자. 그죠? 자, 이거는 이제 형벌하고 대비되는 게 뭐가 있냐면 질서벌이 있습니다. 자, 형벌은 형사처벌 되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질서벌은 질서를 어겼다고 벌을 받긴 하는데 차이가 전과가 얘는 전과자야. 형벌을 받으면 전과자라고. 근데 질서벌은 전과가 없어요. 전과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형벌인지 질서벌인지 구별해 보세요. 형벌은 힌트 줬죠? 짝수입니다. 자, 벌금 여기 있죠? 형벌입니다. 벌금 50,000원 받으면 전과자예요. 전과가 생기는 거예요. 벌금 50,000원이면. 자, 과태료 질서벌이죠? 3글자잖아.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 징계, 부과금, 홀수죠? 다 질서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질서를 어겼는데 벌금 50,000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칙금, 뭐 과징금 1,000,000원하고 나 여러분이 이제 죄를 졌어. 벌금 50,000원하고 그 다음에 과징금 1,000,000원하고 어떤 걸 받는 게 더 좋아요? 뭘 받을래요? 그 사람마다 생각이 나름이에요. 나는 돈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벌금 50,000원이 낫겠다 그런 사람 있겠죠? 근데 벌금을 받으면 전과자가 된다고. 근데 범칙금, 과징금은 전과가 없어요. 전과가.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50,000원이 더 좋은 건데 전과만 따지면 이게 더 나은 거예요. 이게 돈은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형벌은 전과가 생깁니다. 2글자, 4글자 짝수.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살인죄 250조 가보니까 5년 이상의 징역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살인죄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써 있잖아요. 이거를 최하한이랍니다. 최저. 그 살인죄 같은 경우는 최저. 아무리 못해도 5년 이상 징역 받아야 돼요. 최저 하한. 그럼 상한도 있겠죠. 최고 몇 년까지. 최고 상한이 몇 년까지. 법에 안 써 있단 말이에요. 법에 일단. 그게 이제 42조에 나와 있습니다. 42조 읽어보세요. 자, 42조. 자, 1개월 이상, 1개월 동그라미. 그 다음에 30년 이하, 30년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가중 동그라미. 50년 동그라미. 숫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선생님, 숫자는 또 얼마나 외워야 되는 겁니까? 숫자 외울 것도 10개, 15개밖에 안 돼. 이거 외워야 되는 숫자예요. 외워야 되는 숫자입니다. 그럼 이제 징역이나 금고라는 게 최저하한은 항상 1개월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최고 상한은 30년까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특별히 뭐 가중할 때 50년은 나중에 또 배웁니다. 뭐 누범, 상습범 가중할 때 50년을 뜻이에요, 이건.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법에 왔더니 5년 이하 징역이래. 5년 이하래. 5년 이하. 그러면 최고 상한은 5년까지죠. 최고 하한은 얼마까지예요? 1개월까지. 1개월. 아시겠죠? 그래서 1개월부터 5년까지는 치됩니다. 자, 다시. 어떤 죄를 봤더니 1년 이상의 징역이래. 그러면 최저하는 1년부터 시작하겠죠. 1년보다 더 적은 형벌은 없어요. 최저하한이 1년 이상이에요. 그럼 최고상은 얼마까지요? 30년까지인 거예요. 30년. 아시겠죠? 30년까지.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경우도 그냥 5년 이상 징역 그러면은 그 말 속에
최고 상한은 30년까지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42조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1개월부터 이때까지. 자, 최저는 얼마라고요? 1일이에요, 1년이에요. 1개월입니다. 1개월. 아시죠? 1개월. 최고 몇 년까지? 15년이에요, 20년이에요? 30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가중할 때는 몇 년? 60년? 50년 이렇게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1개월, 30년, 50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시간에 이제 형법이 뭔지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진도 나갈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은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복습 테스트를 풀 거예요. 오늘 배운 거 기본 개념 복습 테스트를 풀 거니까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한 8시 한 50분쯤 와가지고 9시까지 시험 문제를 푸세요. 10분만 일찍 오면 돼. 10분만 일찍 와가지고 문제 푸시고 하루에 10문제 정도 지나갑니다. 10문제, 15문제 나간단 말이에요. 20문제 날 때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제 다음 복습이 좀 양이 적은데 앞으로는 좀 많이 나갈 거예요. 한 10분 정도 문제 푸시고 조금 이제 채점도 하고 뭐가 틀렸나 읽어보고 해야 되니까 한 5분 정도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업은 9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은 9시 10분에 시작할 테니까 10분 늦게 와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일찍 와서 문제를 풀고 10분이면 풀 수가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떤 학생들은 10분에 못 푸는 학생들도 있다고. 그래서 시간 좀 더 주는 거니까 선생님이 9시 한 10분 정도 칼같이 딱 들어옵니다. 뭐 15분에 들어 그러지 않아. 일부러 시간 더 주는 거니까 9시 10분에 칼같이 딱 들어와서 시작할 거예요. 미리 와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은 오늘 1교시가 좀 길었어요. 원래 강의 시간은 1교시마다 45분에서 50분씩 딱딱 웬만하면 끊어져요. 이거 좀 길었고 그 다음에 1교시 쉬는 시간은 항상 15분 줍니다. 15분. 아침에 막 헐레벌떡 와갖고 아침 못 먹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야식 먹은 사람 화장실도 가야 돼. 배 아파갖고. 그래서 1교시는 15분 쉴 거고요. 그 다음 2교시, 3교시 끝나고 나면은 10분만 쉴 거예요. 아시겠죠? 1교시만 15분 쉴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쉬는 시간은 몇 분이라고? 15분입니다. 시간 잘 지켜서 편의점 가서 뭐 먹을 사람은 갔다 오시고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갔다 오시고 졸린 사람 엎드려 자고 아시겠죠? 15분 더 뵙겠습니다.